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2일 태국 뉴스입니다. 파타야시가 교통난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모노레일 그린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총 9.9km 구간의 13개 역을 연결하며 향후 동무항과 수원 납품, 우떡파오 등 3개 공항을 잇는 고속철도와도 연계될 예정인데요. 현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후 정부 심의를 거쳐 입찰 절차에 들어갑니다. 1천억 박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현행 7%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에는 10%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8.5%로 올린 뒤 경제 회복 상황에 맞춰 조정할 방침인데요. 이번 조치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2029년까지 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면 다른 세수 확대나 지출 절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8.5%로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자 외식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음식점과 식품 소비 부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관광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식품, 관광업은 현행 7%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2026년을 전투준비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해군은 무인 전력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특히 짝그리 나루베탐을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도 드론과 안티드론 장비를 포함한 새로운 부대 구조를 준비하며 최근 캄보디아 접경 긴장에 따라 국경 지역의 포병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프리기탐 2척 도입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건조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제적 환원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현재는 설계와 입찰 조건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정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계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경쟁국인 터키도 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태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환자가 16만 명을 넘었고 올해 누적 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A형 H3N2가 가장 많이 검출됐고 집단시설에서의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은 매년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논란이 된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10%지만 실제로는 사회 경제 상황에 맞춰 7%를 유지해왔다며 최근 발표된 인상안은 장기 재정 계획상의 법적 근거일 뿐 실제로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동안 부가가치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방콕의 랜드마크 쇼핑몰 아이콘시암이 태국 관광청과 함께 연말연시 대형 이벤트 어메이징 타일랜드 카운트다운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개장 7주년을 맞아 세계적 드론쇼와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장 친환경 불꽃쇼,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를 포함한 200여 명의 스타들이 무대를 꾸미는데요. 태국 관광청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연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민들의 오랜 추억을 간직해온 전설적인 백화점 땅후아생 박람푸가 62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1962년 설립 이후 자수와 제복, 수공예 용품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이곳은 박람푸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였는데요. 마지막 영업일인 11월 20일 땅후아생 그룹은 공식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국제학교가 교육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립학교 시장 규모는 310억 밭인데요. 이 가운데 국제학교는 41개교로 135억 밭을 차지하며 가장 큽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13%로 일반 사립학교의 6%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소득층과 외국인 가족 수요, 국제 커리큘럼, 프리미엄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학교는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이 현지인을 명의로 내세워 운영하는 불법 외자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 34개 도에서 404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가 고발됐고 관광, 부동산, 호텔, 이커머스 등 주요 업종이 집중 대상이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퀵빅윈 전략을 통해 방콕과 지방에 위치한 외국계 대형 자본 763개 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에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방콕 짜뚜짜꾸 주택가에서 새벽 시간대 시민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부부 광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가방을 빼앗았는데요.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 등 귀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를 호이쾅 지역 매장에 전당포로 맡겨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품은 숙소 인근 바나나밭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숙소를 급습해 두 사람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압수했으며 현재 공동 강도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마약 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부부를 치앙라이 매사이 지역 병원 주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1급 5kg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거 당시 여성 피의자가 돌연 몸을 떨며 신이 내렸다고 주장해 경찰이 진정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식으로 체포돼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조직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중과 눈반책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특별교도소에서 중국계 수감자들이 특혜를 누려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습 압수수색 결과 전자제품과 명품, 반입금지 물품들이 다수 발견됐고 외부 여성 방문객의 반복 출입도 확인됐는데요.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일부 수감자들은 돈을 써서 다른 수감자를 부리며 사실상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되고 간부 14명이 전보됐으며 일부 수감자는 긴급 이감됐습니다. 교정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 교정시설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부경제특구법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99년간 토지 사용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은 매각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안은 과거 동부경제특구 모델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5개 권역 10개 구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역 공동체와 환경,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와 국경 간 투자 피해 사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태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불과 8개월 만에 5억 밭을 챙긴 온라인 도박 조직을 급습해 운영자와 계좌, 대여자 등 17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은행 통장과 현금 등이 압수됐습니다. 수익은 수백 개의 계좌를 통해 은폐됐고 최종 수령자는 국명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온라인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도박과 스캠, 자금 세탁 등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년간 허위 사고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천만 밭을 타는 조직의 일원 46세 여성 시리팁을 송클라 차나 지역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병원 입원 연출과 상해 조작 등 역할을 나눠 보험금을 청구해왔으며 시리팁은 환자 역할을 맡아 1회당 500밭을 받고 3차례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주범을 포함해 16명을 체포했으며 남은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중부 사라구리에서 북부 치앙라이발 마약 운반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채소를 실은 픽업 트럭 적재함 아래에서 마약 분말 675kg, 시가 약 2억 밭 규모가 발견됐는데요. 운전자는 처음 맡은 일이라며 기름값 명목으로 8,000바트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마약류 1급 운반 및 판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번 사건을 북부와 중부를 잇는
마약 유통 루트의 일부로 보고 공범과 보관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북부 메콩강에서 비소 오염이 확인되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귀 어종이 오염되는 사례가 보고됐고 식수와 농업용수로 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오염원이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의 불법 광산이라며 정부가 이웃국과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태국의 기업 인권 행동 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규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국경을 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외교적 책임을 다하고 불법 광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반켄 지역의 테프락 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바퀴가 고정되고 1,000밧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금지 구간은 람팍치 운하 교량에서 테프락 소이우 16 입구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또 파옴요틴 교차로에서 람팍치 운하 교량까지는 하루 대부분 시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교통 질서 회복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폰에서 40대 남성이 M16 소총을 난사해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차량을 탈취한 뒤 또 다른 주민을 사살하고 인근 숙소로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을 포위해 최루탄을 투척한 끝에 1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군용 M16 소총과 실탄이 압수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연쇄 범행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마약 연루 여부, 무기 출처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부딱 지방에서 중국과 에티오피아 국적 불법 입국자 17명이 하루 동안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불안에 떨며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인 3명은 메속군에서 에티오피아인 14명은 포프라군에서 각각 적발돼 이민국과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 순찰과 불법 입국 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뜨랏 해상에서 관광객 92명이 탄 여객선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바다에 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해양당국과 민간 선박의 신속한 구조로 전원 무사히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일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었는데요. 해양국은 원인을 미확인 물체와의 충돌로 추정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상경보 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에서 인도 국적 남성 5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콘도를 거점으로 수십 대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용해 입출금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장에서는 수백만 루피가 기록된 노트와 각종 전자기기가 압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고객 응대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이 국제 온라인 범죄의 거점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당국은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트라비에서 여행 중이던 인도 여성 블로거가 정체불명의 젤리를 먹고 병원에 실려간 뒤 보에게 치료비를 청구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같은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병원에 여럿 있었다며 병원과 판매자 간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초기 치료비는 17,000밭 수준이었지만 퇴원 시 36,000밭으로 늘어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돼 공감을 얻는 한편 관광객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여행 시 보험 가입과 음식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던 한 외국인 남성이 편의점 여성 직원에게 받은 스탬프를 사랑의 신호로 오해했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실을 알게 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스탬프는 사실 모든 고객에게 나눠주는 세븐일레븐 프로모션 쿠폰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저도 호텔 직원에게 그냥 받았다며 오해를 풀어주면서도 그의 순수한 반응을 귀엽게 바라봤습니다. 댓글에는 여자가 웃어준 것만으로 세상이 바뀐 남자, 심장이 부풀다가 진실을 알고 꿈이 사라졌다. 스탬프도 귀엽고 이 남자도 참 사랑스럽다 같은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만든 작은 오해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짜오프라야간 유역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개의 태풍 영향으로 평년보다 긴 우기가 겨울 초기까지 이어지면서 푸미본댐은 하루 최대 5,500만 톤을 방류했고 짜오프라야 댐도 초당 2,900톤까지 치솟아 위기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차이낫과 신부리, 앙통, 아유타야 등 하류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는 방류량을 줄이고 군과 지자체를 총동원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국은 이번 홍수가 기후 변동성과 태풍 영향이 겹친 결과라며 향후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태국에서 홍역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심 환자는 192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폐렴 합병증까지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라오스와 인접한 치앙라이 지역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해 국경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이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며 부모와 보호자에게 자녀의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행 지역에서는 밀집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질환인 만큼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태국 정치권이 조기 총선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오는 12월 12일 국회 개원일에 즉시 의회를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품자이타이당과 국민당, 끌라탐당은 이미 선거 준비를 마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반면 푸업타이당과 민주당은 내부 혼란과 준비 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탁신 친나와 전 총리가 교도소 생활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인 패통탄 전 총리는 면회 후 건강은 대체로 괜찮지만 마음의 부담이 크다며 정치에서 물러나 아버지의 정신적 안정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수감자 규정 3가지를 재검토하면서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고 탁신은 불교 수행 프로그램 참여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왕실 모독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적 특송 기업 페덱스가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76%가 수출 증가를 경험했고 유럽 기업의 87%는 아시아 시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유럽 교역은 30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통관 절차와 규정 변화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와 물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항공편 증편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쌀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스민 쌀은 톤당 16,000바트로 오르며 수년 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판매 지원과 직거래 장터 확대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 결과 농가가 직접 판매의 운송비를 줄이고 평균 거래 가격도 일반 시장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농가 소득 증대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전국에서 직거래 장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